안녕하세요. 마을개혁공동체 TV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옥천군의 세 번째 인터뷰인데요. 오늘 제가 옥천군 오면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마을개혁공동체 혁신기획지구 사업을 총괄했던 장하스님한테 여쭤보니까 옥천신문사는 반드시 가도록 하여라. 제가 이 추천을 받고 옥천신문사로 왔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도시재생 혹은 주민자치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이 모든 게 옥천군은 잘 어우러지면서 주민자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 지역 언론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지역 언론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 모시고 제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자기소개인데요. 우리 독자분들한테 옥천 신문사 그리고 우리 선생님에 대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옥천신문은 1989년 9월 30일, 그러니까 88년도에 한겨레 신문이 국민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듬해 그 한겨레 신문 만들어진 걸 본을 따서 군민주로 주민들 222명이 돈을 모아서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창간을 하게 된 주민이 주인인 신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2002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금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고요. 옥천신문의 모토는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고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드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공공성과 공동체, 이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만 이야기하는데 공동체의 뒷면에는 공공성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날의 검처럼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치와 자급을 위해서 그리고 순환과 공생을 위해서 그런 관점과 지향으로 신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옥천신문사는 1989년도에 군민주로 만들어졌다 하는데 사실 이런 사례가 전국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89년에 만들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은 힘이 분명히 원동력이 있을 텐데 제 뒤에 보니까 무슨 그림 같은 게 나무 같은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군민주다 보니까 지역민들과의 끈끈한 연대 혹은 후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신문 지금 발간 현황이나 뭐 이런 것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3,500부 정도 발간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옥천이 인구가 5만 명입니다. 5만 명인데 실 거주 인구는 5만 명보다 못하고 가구수로 따지면 2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 독거노인들이 가구수를 많이 차지해서 그렇긴 한데, 그럼 한 15,000 가구를 봤을 때 거의 20%가 넘는 점유율이거든요. 3,500부라는 건. 이게 비싼 신문입니다. 이게 한 부에 2,500원. 한 부에 2,500원인데 월 10,000원입니다. 이 조선일보보다 비싼 신문이거든요. 근데 옥천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신문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궤를 달리하죠. 그러니까 네이버에 옥천을 검색하면 거의 다 네이버와 구글에 옥천을 검색하면 보도자료만 나옵니다. 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만 주렁주렁 몇 채만 달려서 나오는데 옥천신문에 실린 글은 거기에 나오지 않는 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단독이고 다 특종입니다. 이게 1면부터 24면까지 10명의 기자들이 발로 뛰면서 땀을 내면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생산한 기사들이 여기에 실리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털에서 내가 보고 싶어하는 뉴스가 안 나오니까 옥천신문에 나오니까 로그인하고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재정의 연매출이 한 7, 8억 되는데요. 재정을 따져보니까 한 55%가 구독료 비중이더라고요. 나머지는 광고료고. 그러니까 거의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구독료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신문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은 하지 않고요. 오히려 신문에만 매진해서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특이한 매체입니다. 네. 사실 이런 지역 언론들이 많이 늘어야지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수많은 언론학자들이 주장도 하고 저도 뭐 독일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니까 또 가슴이 뛰네요. 제가 오늘 옥천에 와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많이 만났어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운영하는 센터, 그러니까 위탁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현장도 봤고, 로커풀도 매장도 가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영농협동조합 법인도 가고, 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천은 제가 보니까 도시재생, 주민자치 이런 거 연결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주민자치가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지역을 기록한다는 거 그리고 자원을 이 내용을 공유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옥천의 역사는 옥천신문의 역사와 다름없습니다. 사실 89년 이전에는 옥천의 역사가 기록된 게 별로 없습니다. 관보 외에는. 관보 외에는. 네, 근데 이거는 매주 사람들이 보면서 검증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옥천에 한 주간 있었던 웬만한 일들은 여기서 다 기록하고 주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관관계가 가장 깊은데 저는 풀뿌리 언론은 그 민주주의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보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이벤트 민주주의, 그 1초 민주주의, 그러니까 선거 한번 딱 끝나면 이게 그 민주주의에 되게 익숙해 있고 광장에 촛불 한번 드는 거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에 있다고 환영을 느끼게 합니다. 신기루처럼. 아,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 근데 민주주의는 일상적이어야 되고 항상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내가 뽑은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늘 내 일상 속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근데 옥천군 의회에 가보면은 방청석에 아무도 안 앉아 있습니다. 옥천신문 기자 한 명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옥천신문 기자 한 명이 앉아 있는 순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자가 의원들의 이야기를 다 읽어줄 줄 기록하고 신문에 나오는 줄 아니까. 그 의회가 한 번 열리면 우리가 2판, 3판, 4판을 배정합니다. 의원들이 예산이 옥천군 예산에 어떤 예산이 있고 의원들이 어떤 논의를 통해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걸 하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주민들이 편하게 옥천신문을 구독하면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이버나 구글에 되게 연예인의 신변 잡기 이런 뉴스로 시간을 뺏기지 않고 지역신문을 보면서 참여를 하고 민주주의에 어떤 다시 동참한다는 게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민자치, 민주주의는 주민들의 아예 권리고 그것은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관청의 눈이 아니라 시민의 눈으로 그렇죠. 기록하고 또 비판하는 언론사 고유의 기능들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분들 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까 이제 3,500명 독자도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잠깐 뭐 그 물가지긴 합니다만 학생들이 글을 쓰기도 하고 그 기자가들이 다 쓰지 않고 독자들도 막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철발한 어떤 독자 참여를 이끌어내고 계신 거죠. 피드백이 엄청나죠. 저는 저희 대전에 신문사에 잠깐 있었는데 옥천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대전에 있을 때는 내가 아무렇게나 써도 잘못된 사실 오탈자가 나도 전화 오는 게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옥천에 기자 생활하니까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기자라는 것도 다 알고. 그러니까 기자의 전화번호가 공공재예요. 공공재예요? 네. 거의 심심하면 신문사 전화하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처럼 전화를 하고 제보를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산책 가는 코스를 알아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제보를 해요. 사람들이. 스토킹 나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황기자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뽑는 철칙이 뭐냐면 기자는 옥천에 살아야 된다. 기자는 옥천에 살아야 한다. 네, 반드시 우리가 뽑을 때 여기 옥천 출신이 없지만은 뽑을 때 원칙이 옥천에 사는 걸 전제로 합니다. 대전이 여기 10분 정도 차로 15분 정도로 매우 가깝지만 옥천에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느껴야 된다. 그래야 기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원칙인데 기자들이 여기 사니까 슈퍼 가다 만나고 식당 가다 만나고 황 기자 제보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황 기자님 아이고 황 기자 이리 와봐. 뭐 제보할 거 있지? 이거 얘기하면서 이거 좀 취재 좀 해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인구 1인당 기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 언론사 분석이 높지 않습니다. 여기 할머니들 수시로 들락날락거립니다. 네. 폐지 중 할머니들도 오시고 오면서 바카스 한 병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근데 방송국이나 언론사 가면은 경비실 통과해야 되고 신분증 검사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청소년 기자들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회적 약자가 이 소외되고 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공론장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한테 목소리를 쥐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 없는 사람들의 말, 글 모르는 사람들의 글, 이게 신문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사람, 5, 60대 남성의 이야기가 담기는 게 아니라 공론장에, 이 신문 지면이란 공론장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들어서 이야기를 담을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담는 걸 넘어서 그들이 주도하는 매체를 스스로 만들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게 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목소리 우렁차시기도 한데 듣다 보니까 그 제가 언젠가 읽은 책 중에 랑시에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 목 없는 자들의 예. 목소리를 예.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뭐 알린스키라는 그 지역 운동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게 하는 거. 이 옥천 신문이 이런 정신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듣다 보니까 이 옥천 신문만 혼자 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잘한 모델을 더 나는 분들한테도 알려주기도 하고 이거 배우려고 하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와서 좀 배우기도 하고 뭐 이런 시스템도 이제 고민하실 때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옥천 저널리즘 스쿨이라고 해서 옥천 저널리즘 스쿨. 예, 플레임은 옥천 커뮤니티 저널리즘 스쿨입니다. 이 커뮤니티 저널리즘이라면 예, 모든 사람은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예. 이런 걸 원칙으로 그리고 사소한 뉴스는 없다. 이런 거 원칙으로 우리 고추 농사 잘 됐다고 전화하거든요. 취재 갑니다. 네. 우리 집 개가 새끼 12마리 낳았다고 하면 취재 갑니다. 해운목에 꼽혔다고 취재 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나 인터뷰해달라고 하면 가서 인터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턱이 없는 신문 모두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뉴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옥천이 지금 지리적으로 볼 때 남한의 한 가운데입니다. 딱. 그렇죠. 남한 지도를 4등분에 딱 접으면 옥천이 청성면 장현리라는 곳이 딱 지리적 중심점으로 나옵니다. 교통이 되게 편리하기 때문에 이건 옥천이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천 저널리즘 스쿨을 만든 이유가 전국에 건강한 풀뿌리 언론인을 공급하겠다. 민들레 호시처럼. 여기서 지금 한 3년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2주, 짧게는 2주부터 길게는 6개월, 1년까지 그런 체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자로 양성되는 거죠. 기자로 양성돼서 다른 데로 공급을 받는 거죠. 가서 민들레 호시처럼 곳곳에 퍼져라. 네. 그리고 와가지고 배워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이 풀뿌리 정신을 잊지 말고 가서 제대로 된 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지금 옥천 저널리즘 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숙박 옥천의 빈집을 아마 우리가 제일 다 빌릴 겁니다. 다 빌려가지고 청년들의 숙소로 다 만들어서 청년들이 기록하는 미디어 활동가들이 넘쳐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옥천을 다양한 사라져나가는 다양한 기록하면서 아카이브가 그만큼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 아카이브는 가공돼서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쓰일 거고 학생들은 또 이걸 배우면서 이 선순환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미디어 센터입니다. 미디어 센터. 네. 옥천 저널리즘 스쿨 넘어서 미디어 센터로. 옥천 저널리즘 스쿨을 가고 네. 옥천에 미디어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미디어 장비만 빌려주는 이런 미디어 센터가 아니라 그 이제 활자를 넘어서 영상이나 음성, 라디오 방송도 만들어지는데 그걸 넘어서 다양한 미디어 활동가들을 길러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찾아주는 역할, 그 글쓰기 시민 기자들을 양성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해서 자기 목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옥천살림이라는 되게 자급의 방점을 지금 옥천살림. 예, 옥천살림 협동조합이 먹거리 통합센터를 만들려면 이 로컬 푸드로 지역의 먹거리가 자급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의 우물, 글의 국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 없는 자들이 언제 와서 목을 죽일 수 있는 말 같은 물, 그리고 글을 모르는 자들이 꺼내 먹을 수 있는 글의 곡간, 이것들을 미디어 센터에서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진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구현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포부가 대단하시고 아마 꿈꾸시는 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인천교육청에서 마을교육 아카이브를 해봤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누구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서 마을 활동가 스스로가 아키비스트 교육을 받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구술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올해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저희 인천교육청이 하다 보니까 이주민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를 또 기록하는 작업을 이제 올해부터 할 건데요. 오늘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옥천 미디어 센터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신문 옥천 저널리즘 스쿨에 저 인천 분들을 빨리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보다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으셔서 아카이브 기록을 하게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스쿨은 어떻게 매년 열리면 상시적으로 열리고요. 그냥 이게 되게 느슨하게 열리는데 느슨하면서 막 체계적이기보다는 관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시에서 이렇게 안 하고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없는 게 전체가 삶의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체계보다는 관계로 해서
그냥 우리는 그라운드를 제공하는 겁니다. 옥천이란 그라운드를 제공하고 취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로 취재 그러면서 기록을 하고 기록하는 것들을 제가 보고 교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도제식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직접 현장을 제공하고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네. 저는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보는 거죠, 직접. 기자로. 옥천에 살아보면서 네. 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터득한 것을 다시 또 본인이 활동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렇죠. 재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기자라는 직함을 주고 신문사를 매체를 해서 그럼 누구든 편안하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험이죠. 언제든 오십시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인터뷰 질문인데요. 예. 사실 이제 제가 이 마을교육 공동체 TV를 참여하게 되면서 TV라는 채널을 참여하게 되면서 전국의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예. 오늘처럼 또 에너제틱한 시간은 또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전국의 많은 분들이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고 또 지역의 정주성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성인으로서 우리 전인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자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애를 쓰고 계신데 오늘 예. 옥천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예. 자, 옥천을 포함한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들에게 우리 또 저널리스트야 예. 또 커뮤니티를 예. 일구고 있는 활동가로서 한마디 주시고 싶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되게 지역사회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가 섬처럼 학교 울타리 안에 교육이 갇혀 있으면 교육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마을이 학교다, 마을이 교육이다, 온 마을이 아이를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사회가 다 교육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농촌에서 아이들을 내보내는 엑소더스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탈출을 해요. 탈출하는 게 떠밀고 있는 거죠,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지역에서 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다양한 일자리, 그리고 같이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꾸 행복을 위해하지 말고 꿈으로 유인하면서 이 지금의 삶보다 너의 꿈을 위해서 지금의 삶을 부정하고 배반하고 혹은 유보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너의 삶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같이 협업하면서 이 사회를 꾸릴 수 있는 파트너로 우리 청소년들을 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 교육을 독점하고 있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다 열려져서 다 이런 것들이 다 교육 여건을 해서 진짜 아이들이 정육점 가서도 배우고 네. 진짜 빵집에서도 배우고 미용실에서도 배우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예, 경계를 넘어서 한번 같이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옥천 와서 느낀 것은 교육으로 지역을 온전히 살리는 것은 때론 역부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매개점이 돼서 다른 산업, 그것이 이제 옥천같이 농업이 중심이 된 지역이라면은 로컬 푸드,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조직과 그리고 지역에 뿌리박고 있는 지역 언론사 이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은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과 희망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장시간 인터뷰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마을교육 공동체 TV 여러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번 또 다른 공간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옥천에 놀러 오십시오. 옥천에 꼭 놀러 오세요. 네.